목포의 한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잦은 가운데 안전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쾌속선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이동권에 제약이 많았던 섬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수출 물량만 22만 톤으로 앞으로 유통팔로 개척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주 행사장 변경이 검토되는 가운데 돌산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돌산 지역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진모지구를 주 행사장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목포의 한 유원지에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영이 금지된 유원지는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모래사장이 펼쳐진 목포시 대반동 일대입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말고사를 마친 중학생 10명이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진 겁니다. 방문객들은 최근 백사장이 복원돼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물놀이 여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물놀이 한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까지 애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래놀이까지는 괜찮은데 물놀이는 아직 위험한 것 같아요. 네네. 행정당국의 안전관리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영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물놀이를 금지하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모래가 유실되고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2006년에 폐쇄된 해수욕장. 목포시는 대반동 일대를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조례로 강제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백사장을 개방한 뒤 물놀이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바다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안내 요원도 뒤늦게 배치됐습니다. 계도 정도 했지 법적인 사항을 물론 내가 수영을 금지했고 고신했으나 과태료를 모른다고 해서 정확히 몇곳 과태료를 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두 사람 안전관리를 확보했어요. 해가지고 오늘부터 들어갈 것인데. 전남 기준 최근 3년 동안 순환사고 신고 건수는 모두 1,381건. 특히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대부분의 순환사고가 수영 미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에서 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영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가 가능한 안전한 구역에서 즐겨주시고 바다에서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심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바닥 지형이 고르지 않은 물놀이 금지 구역은 갑자기 물에 떠밀려 가거나 수심이 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그동안 잦은 결항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던 여수와 거문도 간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이 투입됩니다. 운항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연 기자입니다. 여수와 제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의 섬 거문도. 현재 여객선 한 척이 거문도와 여수를 오가며 승객을 나르고 있습니다. 운항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 한 차례 왕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척이 운항됐지만 해당 항로에 이용객이 줄면서 이 가운데 한 척이 선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된 겁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1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만간 이 같은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선사가 운항의 뜻을 보이면서 쾌속선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여객선은 하멜호로 선원을 포함해 430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운항되다 보니 약 3시간이 걸리던 타사의 기존 선박보다 소요 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아마 연안 여객선 중에서는 최고 빠른 선박이라고 볼 수 있고,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첨단 기술이 집약돼서 아마 안락하고 쾌적한 아마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은 되찾은 일일 생활권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서비스면에서도 좋고 또 쾌당률도 적어서 자유자재로 무트로 나오는 길이 열립니다. 빠르기도 빠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그 면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여객선 도입이 오는 2026년 열릴 세계선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데 역사 문화공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문도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섬 관광 산업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거문도, 초도, 백도, 선죽도 이 아름다운 섬들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문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하멜호는 막바지 운항 준비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운항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수출되는 전남 쌀은 22톤 분량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김밥용 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출은 전남도와 해남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함께 추진한 성과로 전남도는 카자흐스탄 수출 품목의 위생 기준과 검역 요건 등을 갖춰 수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 주 행사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돌산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 주재관 이전 돌산 주민 반대 추진위원회는 5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람회가 돌산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로 여겨진다며 진모지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선박람회 주재관을 진모지구에 건립하고 주요 프로그램 또한 주 행사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대 추진위는 여수시가 해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대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선박람회 주행사장 변경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들 가운데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들여다봅니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의 보고로도 불리는 남해안이지만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키우는 내용의 법안이 이곳 국회에서 발의됐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이 법안, 국회는 지금에서 만나봅니다. 최근 이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핵심이 좀 뭘까요? 남해안권이 지금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극복을 해보고자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동서 양쪽에서 의기투합해서 이번에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이라는 국토부 장관 산하의 개발청을 만들어서 남해안권을 좀 체계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남해안권을 관광 자원화하고 또 기존에 있는 문화 자원, 역사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왜 꼭 필요한 걸까요? 지금은 수도권 위주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방이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해안권도 아시다시피 천혜의 관광자원, 또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역사 문화 자원들이 그대로 지금 보존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남해안권을 수도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영호남 여야 의원이 함께 힘을 모은 협치 법안이다. 뭐 이런 관심을 또 받기도 했어요. 이 남해안권이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영호남 양측 의원님들의 공통의 수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동해안권, 서해안권에 비해서 개발이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의기투합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또 검토하고 계신 민생 법안이 있다면? 우선 요즘에 이제 한우가 폭락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한우산업 발전법, 한우산업 지원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민들의 소득 불안정,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그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 소멸도 막아보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 전북 순창 농협조합장 투표 중 1톤 트럭이 유권자들에게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에서 SUV 차량이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고.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인도 돌진 사고. 16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였습니다. 그러자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때 도입하려 했다가 노인 차별 비판에 하루 만에 철회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이 필수 생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송업자들의 경우 면허증 반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고령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차별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 등 안전한 운전 능력을 운전면허 교부 조건으로 삼되 고령자들은 검사 주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진도구는 축구 꿈나무인 진도리 축구단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5일 공설운동장 소공원 일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참석해 허 전 감독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진도 출생인 허정무 전 감독은 2010년 남아공 국가월드컵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사상 최초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영광스럽고 고맙고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요. 또 저도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고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